자, 안녕하세요. 카리포트 차한국입니다. 네, 미투데이 김준영 기자입니다. 네, 또 오랜만에 김준영 기자와 또 한 차를 또 타게 됐는데, 이 차가 지난달 5월 17일인가 16일인가 그때 국내에 또 다시 또 출시를 했습니다. 연식 변경을 했는데 엔진이 바뀌었어요. 2.0 터보였는데 2.5 터보로 바뀌었죠. 또 3.3 터보도 있는데 일단 2.5 터보로 바뀐 게 가장 큰 변화이고, 먼저 하나하나 바뀐 점을 살피기 전에 이 차의 가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본 차값이 4,395만원, 개별 서비스의 3.5% 혜택을 받아서 4,395만원입니다. 가격표 상에는 4,511만원인데 H트랙이죠. AWD 기능이 들어가서 250만원, 19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들어가서 타이가 미션이 들어가서 70만원, 시그니처 디자인 컬렉션이 240만원, 퍼퓰러 패키지, 컨비넌스 패키지, 하이테크 패키지,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 이렇게 해서 415만원. 와이드 선루프? 와이드 아닌데 이거? 이게 무슨 와이드야? 이제 일단 선루프가 80만원,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110만원,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120만원, 외장 매트가 70만원인데 이 차는 매트가 아니니까 일단 레드 색상이죠. 옵션을 모두 넣어서 이 차 현재 지금 시승하고 있는 바로 이 차값이 5,782만 1,549원이네요 개별 서비스의 3.5% 기준으로 해서. 오른 건가 그대로인가? 올랐죠, 2.5로. 2.5로 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지만 처음 나왔을 때 디자인이 바뀌면서 갑자기 가격이 6천만원 7천만원 되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얘기를 했었는데, 5,782만원, G70이 나왔을 때 4천대였거든요 4천 후반대? 근데 4천 후반대인데 이제 5천 중후반대로 한 7, 800만원이 이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을 올려도 팔리니까. 그쵸, 올려도 팔리니까. 왜? 다 올랐으니까. 다 올랐어요. 싼 차가 없어 이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미국 현지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six figure price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6자리 가격의 차 이러면 이제 고급차를 상징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 이상의 차는 고급차로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 그 분류를 잘 안 하더라고요. 1억 이상 차들이 너무 많아져갖고. 그렇죠, 너무 많아졌죠. 또 전기차가 나오면서 내연기관에 대한 그렇게 큰 관심은 또 없어졌지만, G70이 또 스포츠 세단이죠. 또 많이 찾는 차량이고 여성들이 또 좋아하는 차량이고, 또 이쁘잖아. 이쁘면 된 거야. 아, 이쁘잖아 브랜드가 있지 않아 우리? 예쁘잖아. 아, 예쁘잖아. 이쁘잖아. 예쁘잖아구나. 전기차 브랜드였던 것 같은데. 이쁘잖아 아닌가? 예쁘잖아인가? 여튼 하여튼. 예. 뭐 내연기관 요즘 안 만들죠, 제조사들이. 거의 그렇죠. 2000년, 2004년, 5년 이후로 새로 개발한 엔진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근데 2.5로 바뀌기 전에 2.0 기준으로 디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등급의 차를 동시에 현대차와 기아차가 내놓으면 시장에서 충돌을 하니까, 그렇죠. 사이사이 끼워놓잖아요. G70이 2.0 터보를 쓰면 스팅어는 2.5 터보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사이사이 그렇죠. 가격 꽂아놓는데, G70 2.0 과거 구형차하고 스팅어 2.5 기본으로 봤을 때 둘 다 견적을 내고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시작 가격은 스팅어가 좀 쌌어요. 이게 하나하나 옵션을 추가하면 옵션 가격이 기아가 좀 비싸게 책정을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비슷한 옵션을 채워가지고 양쪽을 비교해보면 결국은 스팅어가 다시 비싸지는. 풀업을 하게 되면.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패키지 넣냐 빠지냐 뭐 이런 차이도 있긴 한데, 결국 그래서 스팅어 2.5와 G70 2.0 터보의 견적을 내서 비슷하게 맞춰보면 뭐 10만원 차이 정도 날까? 냈을려나? 예. 스팅어가 처음에 가격이 좀 낮으니까 출발이. 그렇죠. 출발이 낮으니까. 헉 했는데 좀 채워놓다 보니까 제네시스 G70은 이거를 옵션 이거밖에 안 받는데 얘는 좀 많이 받네? 이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이 차 또 바뀐 점이 있어요. 네. 이번에 GV60에서부터 됐던 그 엠블럼, 기호세. 기호세 이러는데, 저 엠블럼 가운데에 보면 이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기호세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기호세 디자인으로 된 엠블럼이 디자인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의 하단에 공조 장치가 이제 터치 버튼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터치가 이 그랜저에 있던 그대로예요, 디자인도. 똑같은 게 여기저기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대로 쓰고 있고, 핸들이 또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스포츠 핸들 디자인으로. 이게 G80 스포츠에서 들어있던 3스포크 타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스포크는 구형하고 거기서 빠져야 돼. 동일한데, 3스포크는 구형하고 동일한데 우리 여기서 맨날 잘 놓치는 구형하고는 비슷한데, 구형은 혼 커버가 이렇게 타원형이었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제네시스 엠블럼처럼 오각형으로 바뀌었는데, 그릴 이게, 모양으로. 예,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혼 커버가 플라스틱이었거든요. 근데 가죽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가운데 스티치. 스티치도.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제네시스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예전부터 항상 얘기했지만 너무 깜찍하고 이뻐요.
예, 그립감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기어봉도 예, 뭉치로 들어가 있죠. 8단 변속기가 들어가 있고 룸미러가 프레임리스 룸미러로 바뀌었다고 그랬고요. 브레이크가 블렘보가 기본으로 들어간답니다. 이번에는 예,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으로. 예전에는 네. 스팅어가 브렘보를 썼는데 그 스팅어 단종된 이후로 제네시스 G70의 영역이 옵션이나 가격이나 좀 더 자유로워지고 예, 특별히 뭘 얘기할 게 없어. 기존에 나왔던 차로 또 그냥 하기 때문에 가장 큰 차이가 네. 이제 1.5 터보인 네. 거죠. 엔진이 바뀐 거, 심장이 바뀐 거가 가장 큰 거 같고 근데 몇 킬로 안 타고 왔는데 앞이 무거운데 앞이 무겁다고? 밸런스가 오히려 2.0이 무게 밸런스는 더 맞는 것 같고요. 2.5가 출력은 좋은데 그치, 무게 밸런스가 있구나. 앞뒤 무게 밸런스가. 출력은 좋은데 예. 그러니까 이 차는 슈팅 브레이크가 더 맞- 앞뒤 무게 중심이 더 잘 최고, 맞아요. 최고. 주행감이 더 좋은 거야. 이 세단보다 슈팅 브레이크가 뒤에 칸이 더 있고 무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앞뒤 무게 부분이 네. 오히려 맞죠. 그래서 주행감은 훨씬 외관 형태의 차량이 세단보다 원래 또 주행감이 더 좋았어요. 앞뒤 5대5 무게 배분이 가까워지니까 네, 그렇죠. 볼보가 미쳤다고 원메이크 레이싱 나갈 때 외관만 나왔겠어요. 그렇죠. 집만이 실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외관이 훨씬 좋은 차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대신에 SUV가 팔리잖아요. 예. 나는 G70 슈팅 브레이크가 정일차가 나온다 그러면 난 살 거야 무조건. 배터리를 바닥에 까는 게 아니라 샌더 터널에다가 뒷자리까지 쭉 깔고 뒤 2열 시트 바닥에다가 타이칸처럼 배터리 집어넣으면 되잖아. 왜 안 하냐고. 운전자 교대를 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원래 2.0 모델이 스포츠 플러스가 없었다고 그래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도 들어갔습니다. 일단 스포츠 모드로 지금 방금 바꿨고요. 여기가 또 와인딩 구간이잖아요. 네. 예, 와인딩 구간이기 때문에 와인딩을 또 살짝 한번. 회두성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네. 앞바퀴 된 접지력은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코너를 돌 때 타각을 줄 때 잘 먹혀요. 그쵸? 오! 우와, 좋은데? 앞에 눌러주는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야, 우와. 눌러주는 힘이 세다 보니까 네. 그 말인즉슨 역으로 동시에 얘기해보면 앞바퀴를 눌러주는 힘이 세다는 거는 그 순간만큼 뒷바퀴 접지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는 약해질 수, 얘기죠. 그치. 약간 털어질 듯 하면서도 딱 잡아주네. 그거는 AWD를 잡는 거예요. 야. 타각을 잡힐 때 그냥 발 뛰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왜 우리 턱인 현상 나오잖아요. 그죠. 그 턱인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턱인이 쉽다는 건 그만큼 이제 코너 진입 속도가 빠르다는 맞아요. 빠를 수 있다는. 오, 굳이 3.3까지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근데 G70 오너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 2.0 터보와 3.3 터보는 사실 다른 차로 봐야 보고 있어요. 차가 그쵸. 달라요. 같은 차라고 볼 수 없고 차가 다른 건데 2.5 터보도 사실상 3.3 터보하고는 이게 후륜만 따져보면 차이가 좀 심해요. 뭐가 이렇게 날아다녀. 그립 좋다. 그립 좋아요. 오. 달리는 맛이 있네. 확실히 전기차랑은 달라. 이 내연기관의 느낌은 전기차가 표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회두성 말씀드린 대로 앞쪽에 접지력을 좀 세우려면 엔진 브레이크를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 노즈 다운이 되니까 앞바퀴를 눌러주는 힘이 세지는데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탄탄해갖고 노즈 다운이 게 심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그냥 뭐 타각 줘가면서 이렇게 코너를 정점을 딱 잘라먹어 가는 모션을 취하다 보면 2.0보다는 좀 더 접지력이 살아있고 지금 피렐리 타이어일 거 아니에요. 지금 타이어 못 봤는데. 미슈린. 미슐린 타이어예요. 2.0 터보일 때랑은 차가 확 달라졌어요. 이 50마력 차이가 이렇게 크네. 짧은 구간에서 후다닥 추월하고 다시 본선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3.3은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아. 거기에서 이제 100이랑 차이가 나는 거야. AWD잖아요. 그쵸. 후륜구조 기반의 AWD와 전륜 기반의 AWD가 있는데 사실 그냥 FR 모델 같은 경우에 뭐랄까 이렇게 앞바퀴에 이렇게 걸리는 힘이 되게 이렇게 부들부들해서 이렇게 부드러운데 이 후륜 기반 AWD는 이게 핸들링을 정통 FR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견뎌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 차가 좀 작아지고 앞바퀴 접지력이 엄청난 접지력이 몰려 있으면 코너의 정점과 정점에서 이렇게 살짝 잠기잖아요. 그쵸. ESP 때문에 잠기는 것도 있지만 접지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반대로 틀어지기가 그렇죠. 네. 힘든 경우가 좀 있는데 무게 밸런스가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차가 지금 엔진 출력이 좋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계속 고속으로 운행 중이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G70을 사면서 3.3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다. 튜닝어 2.5 마이스터에서 네.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아니에요. 2.5 터보랑 3.3 터보랑 두 대 동시에 놓고 두 대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정말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 하지만 3.3 터보 옛날 탔던 기억으로 그냥 대충 그냥 실력력이나 그냥 스포츠성만 경험하겠다. 2.5 터보로도 충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AWD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분들이 많은데 저하고는 그거는 참 맞는 것 같아요. AWD를 폐차할 때까지 뭐 라이프 사이클 10년으로 봤을 때 정말 절대절명의 위험한 순간에 AWD로 딱 한 번만 사용해도 본전 차종군이에요. 네, 그렇죠. 네. 제네시스 중에 가장 나온 지 오래된 차잖아요. 그렇죠. 가장 오래된 차죠. 후속에 대한 청사진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어서 지금 소문만 무성하고 있어가지고 전동화로 가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그거죠. 전기차가 열심히 쓰고 있는 전기를 만들려고 화력발전소가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코나 1.6 하이브리드와 코나 전기차 1세대 기준입니다. 이건 자동차 공학회에서 분석을 해갖고 발표한 논문 자료이긴 한데 세미나 자료이긴 한데 전기차와 1.6 하이브리드가 생애 전주기를 따졌을 때 내뿜는 탄소는 동일하다. 근데 내연기관이 포함된 하이브리드는 폐차할 때 그렇게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데 전기차는 배터리를 들어간다. 예, 그 비용 때문에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따져보면 비슷하다. 그럼 전기차를 왜 타야 돼? 라고 반문할 수 있잖아요. 또 배터리는 재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재활용해도 뭐 ESS로 바꾸잖아요. 근데 그래도 결국은 이제 재활용 기한이 끝나면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심지어 요즘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충전할 때 그 전기차 충전 코드를 꼽잖아요. 커넥터를. 네. 그 순간 이 차가 얼마 동안의 거리를 몇 킬로를 달렸으며 몇 퍼센트 충전을 몇 킬로 했고 이거를 데이터가 다 넘어가요.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서 ESS로 쓸 수 있는 배터리와 그냥 폐기해야 될 배터리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모든 전기차 배터리가 다 재활용되는 게 아니라 선별할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기는 거니까 테슬라가 왜 데이터 뽑듯이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 되려면 발전소부터 친환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근데 차츰차츰 전기차가 진짜 지금보다 훨씬 많아지고 하면 발전소뿐만이 아니라 폐기의 문제에서도 친환경적으로 폐기할 수 있게끔 아마 뭔가가 좀 이렇게 개발이 된다든가 아마 할 것 같아요. 자, G70을 오늘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대가 워낙 요즘 차 가격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딱 보고도 와 정말 비싸네 그런 느낌은 이제 안 드는 것 같아. 워낙 차 가격이 비싸져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껏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스팅어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래도 뭐 차가 아무리 좋아도 가격이 얼토당토하게 넘어 올라가면 안 팔려요. 현대차가 잘하는 게 뭐냐면 네. 사전 계약을 한다고 사전 붐을 조성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격 책정하겠다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격 올렸어요. 할인을 왕창 해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예가 이 차예요. 처음에 G70이 나왔을 때는 너무 많이 샀어. 근데 페이스리프트를 하고부터 차가 안 팔려. 가격을 너무 올라갔거든. 그게 문제인 거야. 차가 아무리 좋은 거 알아. 그래서 암암리 할인을 많이 받죠. 사실 이 가격을 뭐 다 주고 사시는 분은 안 계실 테니까. 판매 가격이 정해져 있고 매달 할인율이 달라지잖아요. 네. 뭐 이달의 할인 조건 이렇게 네. 발표하듯이. 그렇죠. 근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인센티브가 그걸 좌지우지하긴 하는데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뭐 계절적 수요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할인율은 달라지는데 꾸준하게 누군가는 찾는 사람이 계속 있을 테니 이 등급에서 이 모양이 아니라 이게 진짜 소나타 모양으로 생긴 요 사이즈의 뭐 고성능을 겸비한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산업 수요는 꾸준하거든요. 그렇죠. 여기 뭐 어떻게 해도 잘 팔릴 차다. 근데 이제 여기 잘 팔린다는 건 베스트 셀링이 아니라 현대기아차가 뭐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그런 시장 산업 수요는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 이 차는 판매량과 관계없이 아주 다양화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좀 잘 팔릴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엔진이 바뀌면서 조금 더 이전보다는 조금 더 반응이 더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예, 보통 브랜드 추종성 있잖아요. 네. G70를 탄 분이 G80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G80 타시는 오너분들 중에서 내려오는 사람 없어요. 뭐 이 차를 다시 내려온 사람도 없고 이 차를 타다가 올라가신 분도 많지 않아요. 이 차는 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내 주위에 메인카로 이 차를 사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싱글인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 주위에 가정에 있는 사람 중에는 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대부분이 차가 세컨카나 서드카로 G70을 사더라고요. 한 가지 결론 추구하자면 뒷자리가 좁아 터졌다는 비난은 더 이상 안 받을 수 있겠다.
비교 대상인 스팅어가 이제 없어졌으니까. 없어졌으니까. 근데 솔직히 스팅어랑 비교할 차는 아니에요. 차가. 과거에는 근데 네. 가격대가 비슷하고 엔진 네, 미션 비슷하니까 비슷했는데. 파워train 비슷하고 그랬으니까 성격은 좀 다르죠. 얘는 다르죠. 고급차고 스팅어는 GT 네, GT 개념이니까. 저 같으면 이 차에다가는 아무것도 안 싣고 다닐 것 같습니다. 뒷자리에 사람 세우는 것도 싫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G70 이런 차입니다. 네, 이런 차예요. 한 대쯤 있으면 정말 좋은 차. 재밌게 탈 수 있는 차. 자 카리포트 차한국이었습니다. 네, 이투제이 김준영 기자였습니다.